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른 형제에게만 재산을 증여해 주시고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요, 나중에 상속받을 때 남은 재산이 없을까 봐 불안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실제로 이런 사례로 소송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세요.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나만 빼고 증여를 해줬다는 이유로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만 보기만 해야 될까?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최선혜입니다. 변호사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저 빼고 다른 형제에게만 재산을 증여하시면요, 나만 재산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되게 불안할 것 같은데요.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는 부모님께서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아, 이제 그럼 난 끝난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증여받지 못한 자녀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개념과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특별수익과 유류분 제도입니다. 먼저 특별수익을 설명드리면요, 특정 상속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하거든요. 이 재산은 전체 상속재산에 포함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형제가 아버지 생전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은 상속재산이 5억 원이었거든요. 이 경우 단순히 남은 상속재산 5억 원을 법정 상속지분대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아닙니다. 생전에 증여된 5억 원도 총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총 상속재산은 남은 5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입니다. 각 상속인은 이 10억 원을 기준으로 법정 상속지분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고 형제가 2명인 경우에는 한 명이 먼저 5억 원을 증여받았으니까 돌아가셨을 때 남아있는 5억 원은 증여받지 못한 자녀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당연히 그렇게 인정되는 건 아니고 별도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은요,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셨다 하더라도 특별수익에 반영된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분만큼은 주장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장남에게만 전 재산 10억 원을 생전 증여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당시에 남는 재산을 보니까 전혀 없는 거죠. 이때 할 수 있는 게 유류분 청구입니다. 생전에 10억 원을 증여받은 장남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얼마를 할 수 있냐? 내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상속 지분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장남과 처남 이렇게 2명만 남아 있다면 전체 재산의 절반인 5억, 거기에 대한 절반 2억 5천만 원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부모님이 다른 형제에게만 재산을 주셨고 지금 살아계시면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 준비할 게 따로 있을까요? 지금 당장 소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증여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증여되었는지 꼼꼼하게 조사하고 기록을 남겨둬야 돼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거래 내역, 증여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좋고요. 이런 자료 확보하기 어렵다면 녹음이나 녹취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부모님과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어렵더라도 부모님 재산 문제에 대해 궁금증을 여쭤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시지 말고요.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대응도 할 수 있고요. 오해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부모님의 판단 능력이 저하되기 전에 상속 준비를
마치세요. 유언장 작성, 증여계약 등 부모님이 온전한 의사 능력이 있을 때 이뤄져야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요. 부모님 생전에 가족끼리 소송하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 사건 중에서 부모님 몰래 모셔가고 부모님 이름 빌려서 생전 증여받은 형제들에게 소송하는 경우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매우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부모님 재산은 각자 별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특정 형제가 많이 받았는데 어머니 살아계실 때 형제끼리 소송하는 게 보료 같다며 소송을 미루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하지만 부모님 재산은 명의대로 각자 별개로 상속되고요. 아버지와 어머니 상속은 각각 사망 시에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 아버지의 재산을 특정 형제가 많이 받았다면 그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나 상속회복 청구를 아버지 사망 법이 정한 시효 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돼요. 제가 이런 상담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어머니 살아계실 때까지는 기다리자라는 마음으로 미루다가 유류분 청구 기간인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중요한 시효를 넘겨버려서 재판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시기적절한 법적 조치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결정적이라는 점 명심해 주세요. 오늘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할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알려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유류분 소송 결과를 받았는데 유류분에 대한 모든 쟁점이 다 있는 사건이었어요. 유류분 소송은 사실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인정해주는 거라 방어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제가 주장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결과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예상했던 결과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를 보면 처음부터 사실관계 그리고 증거 하나하나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해서 이에 맞게 법원을 선택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세웠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불안해하시지만 마시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사전에 준비할 것들을 철저히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많이 다루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하셔서 놓치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